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진 않은 상황이죠. 불복 사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금융시장 역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금융시장에 아직은 충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불복 자체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먼저 외환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안전자산, 뭐 달러 같은 그런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바이든 후보가 집권을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역시 환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환율의 흐름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사태 현실화 조짐이 커지면서 역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대선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 여부를 놓고 한 달 정도 대치를 한 바가 있었었는데 당시에도 이 승복할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대선일 대비해서 6.8% 정도나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엘고어처럼 승복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금융시장 역시 혼돈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선거 불복 시나리오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미리 예상이 됐던 바가 있었고 또 당분간은 이 불복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겠지만 금융시장이 선거가 끝났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해서 이 시장이 패닉으로까지 빠지는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뭐 뽑는 선거기도 했는데 블루웨이브 한마디로 이제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 체제 공화당 상원 그리고 민주당 하원, 민주당 대통령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격은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미국인들은 튀는 그 트럼프보다는 이 바이든의 안정성을 택하기는 했지만 큰 정부보다는 좀 그 자유시장에 어느 정도 무게를 줘야 된다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한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의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원 조합이 이 대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그런 충격파,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따른 혼란의 강도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보다는 어느 정도 확실히 약해질 것은 확실하고 또 우리 경제는 이게 또 나쁠 것은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대선 관련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또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역시 더 약화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정책의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 쪽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변경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관점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또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바이든의 정책 중에 뭐 대규모 세금 인상 같은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워싱턴 정가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미국 정부의 이 추가 부양책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 연준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기능을 발휘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지더라도 또 연준에서 이 추가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좀 방어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 좀 이례적으로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고 또 오늘부터 이틀간 통화 정책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얘기를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그 간단히 소식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기획재정부하고 금융당국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과 또 외환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요. 미국 대선의 위험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선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에는 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미 마련을 해놓은 시장 안정 조치를 제때 좀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주재를 해서 이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서 금리 환율의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것은 어제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중점을 둬서 미리 반영이 됐던 그런 금리와 환율에서 일부 되돌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과 그리고 외환시장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 대선까지 일단은 뭐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역시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또 역할론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앞으로 또 담당을 하게 될까요? 이 당분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기존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좀 두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이 됐던 물가가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해는 좀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연준도 물가보다는 지금 고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이 고용 안정이 하는 법 1조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리가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고용 지표가 없는 데다가 또 앞으로 제대로 된 이 고용 지표를 만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한은법 개정안 제1조 2항의 금융 안정이라는 단어가 금융 및 고용의 안정 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한해는 물가와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해서 더해서 이 고용 안정이라는 3대 중책을 맡게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좀 고용시장이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용 구조도 복잡해서 지표를 만들기 위한 실제 이 고용 상황을 점검하기는 또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책 목표에 추가는 좋지만 한은이 조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기존의 어떤 역할보다는 더욱더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좀 갖게 해줘야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지금 변수 나타나고 있죠. 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금융당국은 뭐 큰 변동성이 지금 없다고 하고 있고요. 바이든 당선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수로 남아있는 대선 이후 상황도 빠르게 좀 정리가 돼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